이재명 시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화제의 인물 이재명 시장이요. 오늘은 대선 주자 인터뷰가 아니라 이슈 인터뷰예요. 이슈 인터뷰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다. 투표소에서 수교표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앞뒤 안 가리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이재명답다. 오랜만에. 정말 이재명답다, 이 인터뷰는. 그래서 제가 요 이슈로 인터뷰를 한번 하자라고 제가 모셨는데 일단 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부정선거 사실 저는 이거 뭐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그전에도 이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게 개표 과정의 얘기로 이제 대법원의 재판도 계류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아요. 6개월 이내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4년 넘도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이게 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게 국가 기관이 특히. 그래서 빨리 수개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개표 과정이 저는 뭐 개표가 부정이었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데 부실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뭐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국정원 또 군 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과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것이어서 거긴 개입한 거 분명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저는 그것만 해도 선거 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개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예 없도록 수개표를 하자고 이제 주장하신 거고 이 주장을 한 첫 번째 대선 주자이자 유력 정치인 유일해요, 실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 5년 전에 제가 그거 5년 전에 선거 당일날부터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 디도스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그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킹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다. 네. 하지만 그 특검의 결과는 그냥 디도스만 있었다. 단순한 직원들끼리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5년 있다 갑자기 인터뷰가 나왔어요. 내부 고발이. 원래 타겟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니고 그 작업의 목표는 4.11 총무였단 말이에요. 총선이었다고 말했거든요. 총선만 타겟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연루됐던 건 총선이지만 총선을 하면 더 큰 대선을 왜 안 하냐고. 당연히 질문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껍데기로 디도스 공격을 한 거죠. 그걸 줄기차게 제가 주장한 사람인데 그때는 음노론자로 공격을 받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DB 연결을 바꿨기 때문에 DB를 끊었다고 계속 주장했거든.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검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게 페인트라는 얘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선거마다 이런 팀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이게 딱 한 번 제대로 밝혀진 그렇지만 그걸 중간에 꼬리를 자르고 그 실무자들이 그냥 술김에 화가 나서 우리 디도스나 해볼까? 선관위를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사건의 실체는 그것이 예행 연습이었고 그 다음에 총선을 목표로 한 것이며 그런 팀들이 항상 존재해왔다.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돼. 특검의 대상입니다. 네. 특검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팀이 대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냐 물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고 있어요. 이번 대선 어떻게 하려고. 자기 선거운동만 하느라고 바빴어 다들. 자기 선거운동만 잘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 봐. 응? 근데 여기 유일하게 제동을 건 뭐 큰 힘은 없었지만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분이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관위가 개표 주장에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왔고. 네. 예.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꼭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국가기관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 소위 기득 정치 세력들은 어떤 경로로도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좀 제기해 줘야 두려움을 갖는다. 조심이라도 좀 하고 시도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문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이 좀 수준 낮게 자기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서 뭐 댓글 트위터, 달고. 페이스 뭐 이렇게 댓글 많이 쓰고 했다는데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됐겠죠. 당연히 그렇게. 한번 들켰으니까. 예. 예, 절대 안 지키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게 고도화된 작전을 당연하죠. 짜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아니죠. 예. 그 타겟으로 세 번째 정도 대상이 되는 분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죠. 작업의 대상 맞아요. 언제나 후보들은 끊임없이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복합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생생하게. 그리고 그 생생한 작업에 굉장히 현명할 것 같은 후보들이 넘어갑니다. 왜? 후보도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팀이 있어도. 그 불타고 납니다, 사실. 당연하죠. 저도 욱할 때가 있다니까. 사람을 계속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그러면 흥분하게 되고요. 흥분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뭔가 꽂히게 되면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 그걸 몰고 가요. 계속. 그래서 망가뜨리죠.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 시장님도 작업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좀 망가졌어요. 좀 망가진 것 같아. 근데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 따로 꼭 짚어서 반드시 모두가 칭찬해 줘야 된다. 이 발언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다. 이 발언을 하는 순간 그럼 너는 당선된 건 뭐야? 선관위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당선된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래요. 자기가 맞아요.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냐. 이재명 시장도 이 시스템으로 당선됐는데 뭐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혹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된 거죠. 아니 근데 시장님 말씀 중에 저 대목이 있었나요?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했다? 조작은 아니고 개표 과정에 부실한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자기들은 개표 조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표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이 재발절인 건지 제가 개표 조작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저도 선관위 모두가 한 몸 한 뜻이 돼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관위가 이렇게 발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측면에서 이해는 가요. 하지만 선관위가 발끈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당한 게 있고 실제 당했던 일조했던 이렇게 되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선관위 모르게 선관위를 해킹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공조했거나 그렇잖아요. 당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Anyway,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문제 제기는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모신 게 하나가 있고 뭐 나온 김에 뭐 짧게 뭐 새로운 공약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 올린다니까. 한 2개 정도 얘기해 보시고. 아니 뭐 저는 국가 경제가 되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노동권 강화 그리고 그다음에 복지 강화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사회의 부와 소득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고소득자들 소위 슈퍼리치 기업, 슈퍼리치 개인들에 대한 증세를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복지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선순환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법인세 초고소득 법인들 440개 증세하면 15조 만들 수 있고 10억 이상 10억 이상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환해도 괜찮은데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10%포인트 증세하면 한 2조 5천억 생기니까 그걸로 우리 필요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복지 정책 보육 정책, 의료 정책 이런 거 좀 하자.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남시를 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전원책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가 아니야 8.7%지 막 그러면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걸로 공격이 좀 들어와서 저는 좀 기쁜 생각으로 이제 대응할 생각입니다. 시장님이 지지율 확 올라가다가 확 꺾였어요. 자빠졌다고 좋아하는 것 같아. 아유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거의 뭐 20% 육박하고 이제 문재인을 뒤엎는다 하다가 확 꺾여가지고
그 한참 잘 나갈 때 절반 정도 가까이. 예, 뭐 절반, 완전 절반은 절반 아니지만 됐죠. 절반 예, 가까이. 절반 예. 됐죠. 반토막이 났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2배가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 비하자면 100배가 넘죠. 옛날에 왔을 때. 예. 하지만 그 치고 올라가기 전에는 5%대였으니까 또 2배가 됐어요. 아직 재산은 많아요. 근데 이제 개별 사안 뭐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지만 그런 건 좀 별로 궁금하지 않고 제가 이제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시장님이 탄핵 정국 때 몸을 사리지 않고 맨 앞에 서가지고 본인이 화가 났어요, 진짜로. 자기가 실제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쁜 새끼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한 거거든요. 우리 대신에 야 이 죽어라 그거 한 거예요. 그거를 몸을 사리지 않고 자기 유비를 따지지 않고 맨 앞에 대신 말해주니까 진짜 본인이 화가 났고 지지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때. 진짜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 혹시 말 잘못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그 되돌아올 정치적 상처를 생각해서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재산이 확 늘어났잖아요. 막 재산이 5천만 원대에서 막 100억대가 막 된 거예요. 그게 거의 비유하자면. 그런데 요즘 보면 군더더기가 많아요. 이재명 시장의 특징은 뭐냐? 단칼에 잘라가지고 깔끔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응?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좀 깡패 같고 그런 데 있어서 단호하고 이 군더더기가 많아서 행동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참 혼내고 나서 왜 그랬니 그럼? 자기가 얘기 다 해놓고 저도 요새 사실 좀 반성하고 있죠. 뭐 계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산하기 시작한 거지. 계산. 네. 원래 계산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거든 사실은. 예. 계산하고 개인적 목적을 설정하는 순간에 아마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을 발견했죠. 내가 이래서 이재명 씨를 좋아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대중들은 이 집단지성을 보유한 인격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대중들을 상대로 일종의 장사라고 하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정치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아마 좀 많이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이거 사람들 눈치채지 못할 나의 은밀하고 내밀한 계산이었다고 하고 던진 액션들이 실제로는 야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점에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 있죠.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경쟁이 좀 격화되는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탄핵 의결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변곡점이 된 측면도 있죠. 그때 이후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맨 앞에 나와서 욕하던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이렇게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 지금 후보들을 자세히 또 보기 시작한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가장 베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리시한 그 깔끔함을 유지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유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탓이 커요. 뭐 인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 기간 SNS 끊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시장에게 SNS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독이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끊기가? 미쳐요, 막. 예를 들어, 김용민, 우리 돼지 있잖아요? 원래 휴대폰 중독, 길을 갈 때도 이렇게만 쳐다보고 다녀요, 항상 먹으면서. 막. 그래서 옆에서 잘 조정해줘요, 뒤에서 자빠지자, 이렇게. 제가 어느 날, SNS를 24시간만 끊어라. 처음에는 72시간을 요구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막,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면 48시간만 끊어라. 그래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쉽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는 하겠다고. 아니야. 몰래 쓰고 있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가고 있을 것 같고, 내가 분명히 대응했어야 되는 말들을 못하고 지나갈 것 같고, 혹은 큰 흐름을 놓칠 것 같고, 이런 24시간 내에 지가 죽고 사는 일이 안 벌어지거든, 절대. 제가 전에 그 SNS 무건을 잠깐 한 일이 있어요. 며칠이나요?
한 이틀 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구태연한 말이지만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까지. 이상한 말이긴 한데요. 이럴 때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 대선은 전국은 미친 짓이거든요. 제가 옆에서 구경한 대선판은 미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네, 이게 미친 짓이구나. 옆에서 지켜보면 사람이 미치게 되겠구나. 옆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가장 그 약한 구석이나 아픈 구석이나 혹은 뭐 미칠 구석들을 계속 찌르고 막 그리고 어디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견디기 쉽지 않아요, 절대. 요새 실제로 제가 이 인터뷰를 많이 좀 줄이고 있죠. 노출 많이 된다고 지지 올라갔으면 반기문은 지금 하루 사이 50% 올라갔어야 돼요. 응? 인터뷰도 좀 하지 마시고 오늘 파파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건 나중에 전화로 얘기해주고 지금은 이제 시장님이 아니 좀 전화는 얘기 좀- 소용없어. 공개적으로 해야지. 약속해. 오늘 나한테 그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훌륭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고 안타까워, 이렇게 최근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이런 말을 못할 뿐 비슷하게 느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 이거 심각한데? 네, 심각하네. 맞다니까요. 네. 저는 시장님 최강점이 뭡니까? 눈치가 빠르다는 겁니다. 감각이라고 해죠, 감각. 눈치 빠꼼!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금방금방 느끼는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왜냐면, 시장님,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보기엔 앞으로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앞으로 20년 이상은 야권에 대단히 중요한 정치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포인트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빨리 약속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이고, 원래 제자리로 좀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제. 네, 알았어. 네, 끊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설 인사는 해야 되잖아. 설. 예외적으로 설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그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죠, 마지막으로. 네. 근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고, 이게 뭐 정치인들 본인이 뭘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만들어가는 속에 이제 타고 가는 거죠. 타고 가는데 가끔씩은, 노를 저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큰 경류에 이르면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가야 되는데, 의도적 노력을 더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더 나쁜 결과를 빚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우리 어두운 총수 뭐 얘기도 얘기지만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너무 예민해져 가는 것 같다. 좀 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멍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찔러도 팔딱 뛰고 이런 상태. 전투력이 떨어진 거지 사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교정이 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보고, 좀 더 원칙으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해결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관위가 개표 주장에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왔고. 네. 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꼭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국가기관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기득 정치 세력들은 어떤 경로로도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좀 제기해줘야 두려움을 갖는다. 조심이라도 좀 하고 시도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문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이 좀 수준 낮게 자기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서 뭐
댓글 트위터, 달고. 페이스 뭐 이렇게 댓글 많이 쓰고 했다는데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됐겠죠. 당연히 그렇게. 한번 들켰으니까. 예, 절대 안 느끼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게 고도화된 작전을 당연하죠. 짜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아니죠. 예. 그 타겟으로 세 번째 정도 대상이 되는 분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죠. 자금의 대상 맞아요. 있었는데 5년 전에 제가 그거 5년 전에 선거 당일날부터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 디도스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그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킹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거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다. 네. 하지만 그 특검의 결과는 그냥 디도스만 있었다. 단순한 직원들끼리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5년 있다 갑자기 인터뷰가 나왔어요. 내부 고발이. 원래 타겟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니고 그 작업의 목표는 4.11 총무였단 말이에요. 총선이었다고 말했거든요. 총선만 타겟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연루됐던 건 총선이지만 총선을 하면 더 큰 대선을 왜 안 하냐고. 당연히 질문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껍데기로 디도스 공격을 한 거죠. 그걸 줄기차게 제가 주장한 사람인데 그때는 음노론자로 공격을 받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DB 연결을 바꿨기 때문에 DB를 끊었다고 계속 주장했거든.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검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게 페인트라는 얘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선거마다 이런 팀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이게 딱 한 번 제대로 밝혀진 그렇지만 그걸 중간에 꼬리를 자르고 그 실무자들이 그냥 술김에 화가 나서 우리 디도스나 해볼까? 선관위를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사건의 실체는 그것이 예행 연습이었고 그 다음에 총선을 목표로 한 것이며 그런 팀들이 항상 존재해왔다.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돼. 특검의 대상입니다. 네. 특검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팀이 대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냐 물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고 있어요. 이번 대선 어떻게 하려고. 자기 선거운동만 하느라고 바빠서 다들. 자기 선거운동만 잘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 봐. 응? 근데 여기 유일하게 제동을 건 뭐 큰 힘은 없었지만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분이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기자 나요. 6개월 이내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4년 넘도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이게 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게 국가 기관이 특히. 그래서 빨리 수개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개표 과정이 저는 뭐 개표가 부정이었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데 부실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뭐 확실하고요. 뭐,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국정원 또 군 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과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것이어서 거긴 개입한 거 분명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저는 그것만 해도 선거 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개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예 없도록 수개표를 하자고 이제 주장하신 거고 이 주장을 한 첫 번째 대선 주자이자 유력 정치인 유일해요 실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이재명 시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화제의 인물 이재명 시장이요. 오늘은 대선 주자 인터뷰가 아니라 이슈 인터뷰예요. 이슈 인터뷰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앞뒤 안 가리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이재명답다. 오랜만에. 정말 이재명답다, 이 인터뷰는. 그래서 제가 요 이슈로 인터뷰를 한번 하자라고 제가 모셨는데 일단 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부정선거 사실 저는 이거 뭐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그전에도 이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게 개표 과정의 얘기로 이제 대법원의 재판도 계류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아.